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딥러닝에 필요한 어떤 수학 지식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틈틈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은 리니어 알지브라, 딥러닝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중에 선형대수라고 불리는 리니어 알지브라 시리즈를 찍고 있고, 이 강의는 그 중에 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모든 강의 관련된 자료는 깃허브에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재생 목록으로 찾으려면 겁나 짜증나죠. 그래서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요 유튜브 동영상 설명하는 밑에, 동영상 밑에 설명하는 칸이 있죠. 거기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리니어 알지브라 중에서 뭘 할 거냐면 선형 결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영어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부 때 전공이 컴공이나 컴사가 아니라서 깊게 배우진 못했지만 시스템 공학에서 필요한 선형대수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역시 선형 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물가물한데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은 선형 결합은 그냥 더하기로 연결하면 선형 결합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마도 딥러닝 이런 깊게 배우지 않아도 그 당시 전공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퉁치고 넘어가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선형대수를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 시리즈로 만들다 보니까 이 선형결합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알고 싶은데 그때 공부는 안 했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컴퓨터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 포커스가 돼서 좀 그거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한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요것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강의하셨던 교수님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 연락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그 선형결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결합을 배우면 이제 스팬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생성. 어떤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하는 거를 선형결합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선형결합 궁금하지 않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요? 이게 또 차원 뭐 이런 거랑 연관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꼰대개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느꼈어요. 선형결합 배워야 된다는 거를. 제가 느꼈던 대로 한번,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방법대로 한번 썰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참고를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들으세요. 먼저 선형결합부터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영어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스라고 부르는데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정의를 쓰는 게 좀 명료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위키에 항상 자료들이 정리가 요즘에 잘 돼 있죠. 위키도 논문 쓸 때 관련 레퍼런스로 많이 씁니다. 우리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필드 K라는 데서 필드도 배웠죠. 필드 배웠어요. 이전 강의를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하죠. 그 벡터 공간을 V라는 집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V라는 벡터의 집합은 그냥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또 K는 스칼라라고 부르죠. 필드에서 가져온 거. 예를 들어서 뭐 실수 집합이나 아니면 복소수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를 가져오면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숫자를 스케일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링크 웹페이지 찾아가서 바로 앞단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 강의 난 자신 있어 꼰대 교수님 그러면 쭉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집합 안에 원소들이 있는 거죠. 벡터 공간이니까 벡터들이 잔뜩 있겠죠. 예를 들어서 V1부터 V2,
쭉 해서 vn까지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벡터겠죠. 그리고 요 필드에서 가져온 어떤 값들, 스케일러들을 a1, a2 쭉해서 an개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then 그러면 이러한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스케일러들이 있죠. 요 값을 코이피션트는 뭐냐면 그냥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앞에다 곱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곱해준다. 그래서 각각의 벡터의 어떤 스케일러 값들을 곱해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으면 그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콤비가 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선형으로 컨비네이션이 돼 있다. 그래서 선형의 의미는 더하기로 결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교수님, 꼰대 교수님, 그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벡터들이 있고 코이피션트 앞에 곱하는 값들을 스케일러 필드에서 가져온 스케일러들을 각각 다 곱해요. 이렇게 곱하고 쭉 각각 곱해준 다음에 뭐로 연결했어요? 더하기로 벡터의 덧셈을 정의를 했죠. 이거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벡터를 정의할 때 필드에서 하나 가져오고 아벨군에서 하나 가져온 다음에 쭉 곱해준 다음에 더한다 그랬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앞 강의를 난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 벡터에다 어떤 숫자 값들을 다 곱해준 다음에 스케일링 해준 다음에 더한 거죠. 그래서 합쳐놓은 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잠깐 참고사항인데 요 앞단 강의를 듣기 싫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드라는 말을 앞에서 썼죠. 여기서 제가 필드라는 말을 썼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채라고 한다 그랬죠. 채는 어떤 숫자의 집합이에요. 대수의 집합. 숫자를 표현하는 어떤 집합이 실수면 실수, 정수면 정수, 유리수면 유리수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집합을 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덧셈 곱셈 가능하고요. 순서상에 대해서 결과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존재하고 덧셈 곱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역원 항두원도 있고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실수 체계, 리얼 넘버 집합, 실수 집합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실수해서 하는 모든 연산들이 다 되는 거. 그런 집합들을 그런 수들을 모아놓은, 대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필드의 대표적인 거는 뭐 실수 집합도 있고요. 복소수 집합도 필드의 한 서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실수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리얼 넘버.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니까 C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앞단 공부 안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상당히 꼰대스럽죠?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선형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선형 독립 딥러닝 배우면 뭐 가끔 들어봅니다. 야, 선형 독립이 뭐예요? 선형이란 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가장 초간단 아주 꼰대 짓 안 하고 그냥 초딩한테 말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때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선형 결합이죠. 리니어하다고 불러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정의에 의해서 아까 앞단 슬라이드에서 더하기로 다 더했으니까 이해가 정인 거죠. 더하기로 연결되면 선형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수학자도 이렇게 정의했잖아. 네, 벡터들을 더하기로 연결하는데 그 앞에 어떤 숫자들을 각각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형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선형 독립은 뭐냐? 선형 독립은 이 앞단 강의에서 벡터의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부분 집합, 벡터의 전체 집합 V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부분 집합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중에 한 부분 집합을 뭐 S라고 해볼게요. 서브스페이스 집합이라고 해서 V1부터 Vn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선형결합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벡터를 선형결합 해봐요. K는 필드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실수를 가져와도 되고 복소수를 가져와도 되죠.
어디선가 원소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뭐 곱하든 말든 쭉 곱한 다음에 각 벡터들을 선형 결합하는 거죠. 더하기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벡터의 종류 중에 옛날에 0벡터라는 게 있다고 배웠어요. 0벡터는 뭐냐면 벡터가 예를 들어서 n개가 있으면 다 0으로 n개가 있는 거죠. 이게 n개, n개가 다 0으로 되어 있는 거. 선형 결합을 했는데 0벡터가 나와야 돼. 근데 이때 요 스케일러 값들 있잖아요. k1, k2부터 kn까지 이 스케일러 값들이 전부 다 반드시 0이다. 그러면 요 s는 요 s 벡터의 부분 집합들 있죠. 요 벡터들은 서로가 선형 독립이라는 겁니다. 0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값이 다 0이어야만 하는 케이스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꼰대 교수님은 예제를 들어주죠.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3개만 있다고 해봐요. v1, v2, v3. 그래서 얘가 v1, v2, v3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3개 있으니까 3개를 선형 결합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케일러를 뭐를 쓸지 모르니까 일단 k1, k2, k3 한 다음에 각각 곱하는데 선형 결합이죠. 정의에 의해서 더하기로 결합했는데 얘가 0이에요. 0 벡터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k1, k2, k3가 모두 0이어야만 0 벡터가 나와요. 계산해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죠. 이거 다 더하면 벡터 더하기에 의해서 k1, k2, k3가 나오죠. 요 세 개를 다 연산하면 얘가 0, 0, 0이니까 k1은 0, k2는 0, k3는 0일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이렇게 다 0인 게 조건이 맞았죠. 그러면 얘는 요 세 개의 벡터는 선형 독립이라는 겁니다. 각각 서로 독립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K1, K2 쭉 했는데 요거죠. 요 케이스. 전부 다 0인 거 말고도 다른 해가 존재한다면 얘는 뭐냐면 요 S라는 벡터의 집합은 linearly dependent해요. 선형 종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케이스 있나요? 예, 있습니다. 꼰대 교수님이 다 알아서 준비했지. 기대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클릭 한번 하면 나옵니다. 클릭. 자, S가 똑같이 벡터가 3개가 있어요. V1, V2, V3. 근데 벡터는 잡기 나름이죠. 1,0, 0,1, 1,1. 그러면 뭔지 몰라.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선형결합 해보면 되죠. 선형결합하면 이거랑 똑같이 수식을 쓰면 되죠. 딱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세 개를 더하면 K1 플러스 K3, K2 플러스 K3는 사실은 0벡터니까 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1, K2, K3가 0이면 0 더하기 0, 0 더하기 0이니까 요것도 되지만 이것도 된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 다른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1, K2는 1이고 K3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 0벡터가 나오나 해볼까요? K1은 1, K3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2는 1, 플러스 K3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도 0벡터가 나오죠? 그럼 얘도 해가 되는 거잖아요. 얘도 해가 되고. 유일한 해가 얘만 있으면 선형 독립인데 얘는 또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선형 종속인 벡터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x, y, z축이 있으면 1,0 여기 값이죠. 그러면 얘랑 직각, 얘랑 직각, 얘랑 직각 뭐 이런 게 되겠죠. 서로 완전히 독립 직각을 이루는 거죠. 오소고날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거기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는 직관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각각이 서로 직교할 때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독립은 아니겠죠. 이렇게 값이 두 개니까 xy 좌표평면에 x는 1,0, 0,1 근데 1,1 이렇게 있으면
세 개가 얘는 직각이 아니잖아요. 얘랑 얘는 직각이지만 얘 이렇게 직각으로 서로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서 있지 않을 때는 종속적이라고 그래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선형 독립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베이시스라는 거를 기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기저. 자, 기저가 뭐냐? 기저의 개수가 차원이거든요. 벡터의 차원인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 B가 있어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서로 선형 독립이야. 벡터들이. 얘는 집합이죠. 집합이니까 원소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벡터들이 V1, 뭐 V2 쭉 있겠죠. 얘들이 전부 다 선형 독립이야. 선형 독립이고 B가 V 어떤 공간, 벡터 공간이라고 쳐봐요. 얘가 선형 독립인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생성할 때 집합 B를 요 부분 집합 요거 서로 독립적인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의 집합을 어떤 생성된 공간의 베이시스라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는 알겠는데 들으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이거 직관적으로 딱 캐치하시는 분들은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딥러닝 하지 말고 수학을 공부해야 돼. 예. 이 진심입니다. 이거 글자만 보고 알기 어렵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B1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벡터 두 개로 돼 있어요. V1, V2. 얘는 선형 독립이죠. 어떤 K를 쓰든 간에 K는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또 B2라는 것도 한번 있다고 해볼까요? V1, V2.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된 집합이죠. 각각은 집합이죠. 또 B3도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첫 번째가 이 벡터가 3개네요. 3개. 또 B4도 있다고 쳐봐요. 얘는 4개야. 하나, 둘, 셋, 넷. 얘는 선형 독립이고 얘는 B1하고 B2는 얘는 종속인 거죠. 따져보면. 그래서 얘들은 다 선형 독립입니다. 어떻게 해든 이 K1, K2, K3, K4 4개를 곱해야 되죠. 스케일러를. 4개를 어떤 K를 해도 K가 다 0이어야만 0벡터가 나오니까 얘네는 4개가 서로 독립이야. 뭐 100개를 만들고 싶으면 100개를 원소를 놓고 다 0으로 친 다음에 하나씩만 1을 주면 다 서로 독립이 되겠죠. 각각 직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거 요 B1 같은 경우에 얘랑 얘가 기저가 되는 거예요. B3라는 집합은 요 세 개가 기저가 되는 겁니다. B4 같은 경우에는 4개. 4개 벡터가 서로 선형 독립이니까 각각이 기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기저가 아니라 얘는 차원이라고 할게요. 차원. 수정하고 보겠습니다. 차원은 뭐냐면 어떤 베이시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게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 있으면 요 각각이 V1, V2, V3잖아요. 벡터가 3개 있죠. 3개. 3개가 있으면 이 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 카디널러티가 해당되는 벡터의 어떤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은 디멘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3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뭐 1024차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딥러닝에서 딥러닝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를 통과할 때 몇 차원 몇 차원 이렇게 하잖아요. 몇 차원 벡터로 표현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그 차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표현을 디멘전에 세 글자만 따서 딤하고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은 이렇게 쓴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의 차원은 뭐죠? 2차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의 차원은 개수가 3개니까 3차원. 요거의 차원은 4차원 이런 거죠. 얘는 x, y, z, z 3개의 축이 필요하니까 뭐 3차원 당연히 되는 거. 얘는 4차원.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잘못 설명했나 보네요.
아까 제가 이거 선형 종속이라고 했는데 B2도 선형 독립이 되네요. 한번 해볼까요? K1 10 플러스 K2 11 이렇게 하면 얘는 K1 플러스 K2 K2는 0 벡터니까 0 하면 K2는 0. 그럼 K1 플러스 0이 0이려면 K1도 반드시 0이어야 되죠. K1, K2는 다 0이니까 얘도 독립이네요. 그래서 얘도 각각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개수가 두 개니까 아까 잘못 제가 종속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취소할게요. 얘도 두 개니까 디멘전은 2차원, 요거는 3차원, 요거는 4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시스라고 서로 독립인 벡터들로 구성된 집합에서 각각의 어떤 벡터들을 기저라고 부르는 거죠. 그 벡터들을 기저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체를 기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런 벡터들을 가지고 조금 이따가 스팬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이런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성된 공간에 대한 차원을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 차원을 구성하는 기저, 서로 독립인 벡터들을 각각을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헷갈릴 텐데 이따가 잠깐 기다려주세요. 한 1, 20분, 한 3, 4분 지나면 스팬이라는 걸 할 건데 그러면 명확하게 올 겁니다. 그거 가기 전에 베이시스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스페셜한 케이스들은 수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름을 붙여준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먼저 노멀 베이시스라고 있습니다. 노멀 베이시스는 정규 기저라고 부르는데 기저를 이루는 모든 벡터, 서로 독립인 어떤 벡터들이 내 크기가 얘는 놈이죠. 놈이 1인 거. 이런 거를 정규 기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교 기저라는 것도 있는데요. 오소고날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서로 수직이다. 직각으로 만났다. 이런 걸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이해하면 되잖아. 딥러닝에 쓰면 되니까. 오소고날 하다는 거는 수직으로 교차한다. 직교한다. 그래서 그거를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얘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서 얘는 기저 벡터인데 서로 수직으로 만나진 않죠. 이렇게 하면 0,1, 1,1을 하면 얘는 수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0,1, 1,1 얘는 수직이죠. 서로 수직인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걸 직교 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요거는 내적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고 컴마를 찍고 어떤 벡터 써주면 이거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불러요. 우리 벡터 내적 시간에 배웠죠. 벡터의 곱셈에서 내적 이너 프로덕트, 스케일러 프로덕트, 그 다음에 벡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스케일러 프로덕트였죠. 이너 프로덕트. 벡터와 벡터를 곱했는데 스케일러 값, 어떤 숫자 값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곱셈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여기 한번 지나가는 걸로 제가 마킹 해놓을게요. 여기 쭉 지나가는 거 기능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두 개를 내적을 했을 때 값이 0이 나오면 수직입니다. 모든 벡터가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 벡터의 집합에서 어떤 두 개를 꺼냈는데 임의의 두 개를 꺼냈는데 내적해 봤더니 서로가 다 0이더라. 그럼 서로 다 직각이라는 거죠. 3차원 공간까지는 표현하겠는데 4차원이나 뭐 100차원, 1000차원 이렇게 가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수학적인 내적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보았을 때 값이 0이 나오더라. 서로가 다.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B 내지는 집합 B를 직교 기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규, 직교, 오소고날, 오소노말 참 이름도 잘 짓죠. 정규, 직교 기저는 뭐냐면 정규는 다 1임인 거죠. 직교는 서로 곱했을 때 내적이 0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교차하는 거.
일이면서 수직으로 오소고널하다. 수직으로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러면 오소노말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정규 직교 기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n차원을 구성을 하고 싶으면 기저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죠? 수학적으로는. 이걸 n개 만드는 거죠. n개 만들고 첫 번째만 1, 두 번째만 1, 세 번째만 1, 쭉 해서 n번째만 1이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워주면 정규 직교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교 기저를 이용하면 어떤 벡터 공간이 쫙 하고 생겨요. 좀 이따 실습해 볼 건데 그거를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성하는 건지 한번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그거를 스팬이라고 부르는데 리니어 스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니어는 항상 쓰니까 그냥 줄여서 스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정의는 이렇습니다. 수학에서 리니어 스팬이라고 하는 거는 set of S of vectors, 벡터로 구성된 어떤 집합 S가 있는데 얘를 스팬 S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set of all linear combination, 어떤 벡터의 집합이 있는데 이 벡터의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가능한 모든 선형 결합을 해봐. 더하기로 다 더하는데 뭐가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스케일러를 아무거나 막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해봐.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그 다 해보면 각각의 벡터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벡터들이 만들어낸 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벡터들을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공간이 되겠죠. 벡터들이 많은 어떤 것들이 되겠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다양할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죠? 말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S가 V부터 Vn까지 n개의 벡터로 구성된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셋이 집합인 거죠. 그래서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S로 생성한다, 스팬한다고 불러요. 스팬이 쭉 늘어나는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쭉 늘어나니까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성한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생성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스팬 S라고 쓰셔도 됩니다. 스팬 S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요. 스팬 오브 S 이렇게 불러요. 더 복잡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요? 나 꼰대인데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수식을 보고 같이 예제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스페네스는 이렇게 쓰는 거죠. 선형 결합은 뭐죠? 더하기로 연결하니까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V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내는 거죠. n개를 꺼낸 다음에 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얘 실수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실수 집합.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실수니까. 예를 들어 실수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내요. 어떤 숫자가 되는 거죠. 실수값. 각각을 곱하는 거죠. 중간에 나 생략하고 싶은데요. 뭐 V1 플러스 V2 플러스 쭉 가는데 V2는 없애고 싶은데요. V1은 뭐 2를 곱해주고 싶고.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데? 실수 집합 안에 0이 있는 거죠. 0을 꺼내서 여기다가 0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 수식 자체가. 이 수식은 뭐야? 선형 결합인 거고,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죠. 실수가 무한대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좀 낫지? S의 집합을 두 개의 벡터만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또 필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실수 집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토이 이그젠플인 겁니다. 그래서 K1하고 K2를 꺼내야 되겠죠. 두 개를 꺼내. 그래서 스팬은 뭐냐면 요 집합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벡터는 K1 요거 하나씩 곱해주는 거. 요 수식 그대로 쓴 거죠. 이렇게 시그마로 묶어준 거지. 결합시킨 거죠. 그러면 얘는 K1, K2야. 그리고 K1, K2는 2차원 평면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기저 벡터가 두 개니까 2차원이 되겠죠. 2차원이면 축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얘가
V1이라고 쳐볼게요. V1. 얘는 V2. 그리고 K를 곱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곱해도 돼요. 그냥 1씩 곱해준 거죠. 1 더하면 1,1 되는 거죠. 얘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벡터도. 두 개를 잘 결합시키면. 얘는 이만큼 가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얘는 2를 곱해준 거죠. 그럼 2,1. 이렇게 할 수도 있죠. 3,1. 4,1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이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것만 되냐? 요 밑으로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죠.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k 값을 모든 실수 중에 아무거나 꺼내와도 되니까 여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스팬했다는 거는 요 두 개의 기저 벡터로 생성한 거는 2차원 평면 모든 값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벡터로 다 점을 찍을 수 있어요. 두 개의 차원 디멘전이 기저 벡터가 두 개죠. 두 개를 가지고 스팬 생성할 수 있는 건 뭐다? 2차원 평면 공간이 전체 다 한 거예요. 이해돼?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의 기저 벡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전체다. 실수 전체. 2차원상의 모든 값이다. 예, 스팬 오브 S는 이렇게 쓴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스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자, 2차원 평면이고, 자,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얘를 V1. 얘는 V2예요. 그럼 V1 더하기 V2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V1 플러스 V2 하려면 요 끝나는 지점에다 얘를 옮겨오면 되죠. 이렇게 붙이면 생성되는 벡터는 이렇게 되죠. 예, 얘가 V1 플러스 V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스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집합을 S라고 해볼게요. S는 집합인데 4,2가 있고 라는 벡터가 있고 또 다른 건 마이너스 2,2다. 얘로 스팬 한번 해볼까요? 스팬 오브 S로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가능하겠죠. 여기다 베타를 곱하면 되죠. 요거 K1, K2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베타에 어떤 값을 주면은 값을 막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더한 값은 어떻게 돼요? 요 직선 어딘가로 갈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곱해서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만 하면 요게 되는 거고 또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뭐 0.1, 뭐 0.01 하면 이 중간에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값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스케일링 하는 거니까. 우리 스케일링 배웠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스케일링 해준다는 거. 스케일링 하면 어떤 직선이 나와요. 그러면 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상의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또 여기에다가 알파라는 거, 여기에 값을 뭐 예를 들어 스케일러를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겠죠. 스팬하면 저 스케일링 하면 요 직선. 그래서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값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값 요 K1, K2를 잘 조정을 해주면 모든 값들 다 만들어 스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벡터의 덧셈하고 스칼라베 아까 이전 강의에서 벡터의 어떤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저거가 된다 그랬죠. 두 개. 더하기 연산하고 점 스케일러가 통한다. 연산이. 그러면 다 벡터라 그랬죠. 그러면 덧셈하고 스칼라베를 이용을 하면 평면상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소고나를 하지 않죠. 직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직선상의 두 개의 선의 어떤 모든 값들을 다 생성을 하는 거죠. 스팬하는 거죠. 얘를 뭐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똑같죠. 요거를 이용해서 벡터의 기본 연산, 벡터의 정의죠. 사실은 바벨군에서 가져오고 이것도 설명하면 헷갈리죠. 이전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뭐를 가져오고 연산자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어떤 필드에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어떤 수 집합에서 가져와서 스칼라벨을 해줄 수가 어떤 연산을 정의하는데 다 된다는 거죠. 3차원이면 어떤 공간을 생성을 하겠죠. 뭐 4차원이면 모르겠어요. 4차원이면 어떤 3차원 공간을 4차원 공간을 생성하려나?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또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를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선형결합이에요. 선형결합. 선형결합은 뭐다? 벡터들을 다 더하는 거다. 정의가 그렇죠. 더하기로 다 한다. 근데 벡터들을 다 더하는데 1, 2, 3 여기에 스케일러 값들을 따로따로 다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시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 베이시스는 선형 독립인 벡터들. 선형 독립인 벡터. 벡터 집합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루는 벡터를 베이시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 평면 내지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본 단위 벡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저 벡터라고 하고, 네, 잘못 넘어갔습니다. 다시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스팬이라는 것도 배웠죠. 스팬은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 왜냐면 요 벡터 스케일러 값들을 잘 막 다양하게 바꿔주면 뭐 평면 자체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두 개의 어떤 무수한 벡터들이 지나가는 어떤 모든 점들을 다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베이시스 벡터들을 가지고 생성을 해내는 거를 스팬 한다고 그래요. 확장되는 거죠. 스팬. 네, 스팬 되는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시스 벡터 베이시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뭐 정규 베이시스 그 다음에 노멀 베이시스 아니면 유닛 베이시스 오소 노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선형 결합이 제일 중요해요. 더하기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에 뭐 무슨 값 곱한 다음에 다 더하기로 연결했다. 그리고 축을 어떤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직각으로 직교하는 벡터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베이시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팬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무수한 벡터들이 더 생겨나는데 그런 거 생겨난 공간을 스팬 생성한다. 그래서 스팬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 뭐야? 예, 선형대수의 거의 달인이 된 겁니다. 달인. 그래서 저는 다 알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요 다음 강의 정도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제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꼰대성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야, 니네 선형 결합이라고 내가 앞으로 얘기할 건데 이것 좀 알고 있어라, 제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베이시스 기저라는 벡터도 있는데 그거 내가 앞으로 얘기할 거야, 너희들한테. 근데 이것 좀 제발 알고 있어. 물론 제가 강의하는 대학 학생들 포함해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 알아들었다고 가정하고 쭉쭉 나가도 되겠죠. 네, 러프하게 겉핥기로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는.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했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뻐개지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